활화산인 일본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당장 올해 폭발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 시 도보 피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후지산은 문헌 기록이 남아있는 781년부터 총 17차례 분화했습니다. 가장 최근 폭발한 것은 1707년으로 300여 년 전입니다. 시즈오카 경제연구소는 300년간 분화하지 않아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민간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 피난 계획의 조기 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즉시 피난 대상이 될 주민은 80만 명에 달합니다. 용암류가 3시간 이내 도달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11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피난 인파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길이 막힐 수 있다며 도보로 대피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후지산 화산방제대책협의회는 최근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용암류는 걷는 속도보다 느리다며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도보로 피난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화구에 가까워 화쇄류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8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즉시 차량 등을 이용해 피난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가와가치 시즈오카현 지사는 지금부터 도보로 안전한 곳에 피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넓은 범위에 영향을 주는 화산재에 대한 대처가 앞으로 검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진 화산 예측으로 유명한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나가오 도시아스 객원 교수는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 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로 사실상 분화가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마타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4일 후에 일어난 후지산 직하 지진을 통해 마그마류의 천장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지산 분화가 스탠바이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같은 상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후지산 지하 마그마류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 이는 곧바로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를 가정할 경우 100km 이상 떨어진 일본 수도권은 즉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화산재는 편서풍에 실려 동쪽의 도쿄를 뒤덮게 됩니다. 후지산 분화 후 화산재가 도쿄에 닿아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데는 3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간이면 도쿄 지역 철도망의 대부분이 마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의 경우 시내의 화산재가 2cm 정도만 쌓여도 자동차는 타이어가 헛돌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화산재가 1cm 이상 쌓이면 송전 설비를 덮을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정전 사태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이면 3시간 내에 11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며 절망에 빠진 일본인들이 한국에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된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이 도와줄 때만 받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국민들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당황이라니 협의회가 차라고 정하고 국민은 그냥 오케이 하며 따르면 된다는 거야?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서 정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지난번 재해에서 대체 뭘 배워왔어? 당황할 때가 아니잖아요. 자치체로서 어떻게 하면 최선인가 생각하면 됩니다. 재해는 기본적으로 모두 상정 외, 그렇다면 상정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연히 타인의 힘을 빌리기가 쉽지 않겠죠. 후지산 부근 주민에게는 죄송하지만 분화가 일어나면 용암이 어디로 흐르든 차로 피난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험을 포함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피 경로 등을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용암의 흐름을 예측한다 해도 어차피 탁상 공론이고 자연이 상대라면 전 방향으로 용암이 흐른다고 상정하여 피난 경로 등을 포함시켜야 할 텐데 예전에 야마나시현에서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자유 참가 때문에 참가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무래도 도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한쪽 1차선 도로가 많기 때문에 긴급시에 사고나 고장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고령화 등에도 대비해서 대중교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전원 피난의 전 단계로 고령자 등 피난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경계 레벨 3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호우 시에 이것이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피난한 것은 적었다고 합니다. 지방 이동의 차는 필수입니다. 또 애완동물 동반 피난 등에도 필수입니다. 경계 레벨이 올라가고 나서 차로 대피하여 정체를 일으키고 늦게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버립니다. 피난이라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특히 차를 사용한 피난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요구됩니다. 그걸 강하게 의식시킬 수 있는 기사였어요.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차로 이동한 사람은 그리드 락 현상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드 락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늦춰지는 정체가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움직이지 않게 돼버린다. 다수의 교차점에 무리하게 침입하는 차가 나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방향에 대해 움직이지 않게 된다. 차 움직일 틈이 없어지니까 때때로 무리의 교차점에 복수의 차가 돌진해오고 파란불이 들어와도 진행 방향의 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도처에서 일이 생긴다.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에 살 때 탔는데 한 번의 신호로 차량의 100대가량을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었다. 오토바이는 차 폭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한 대 넘어져도 피할 수 있지만 차 한 대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뒤로 전진할 수 없다. 비상사태가 되면 2, 3인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해 시에 오토바이 우선 차선을 정해두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시즈오카에는 오토바이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제3차 피난 대상 에리어는 3시간이면 용암류가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말이다. 도로상에 움직일 수 없게 된 차량이 줄지어 방치되어 있으면 재해지를 구원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화쇄류가 흘러나오는 지역이나 유독가스로 덮일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현지 부근에서 위험을 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적 피해도 적어지지 않을까? 강우나 지진에 의한 도로의 손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신속히 이동할 수 있을까? 통상 도보 시속은 5km 정도이고 3시간에 15k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한다. 이보다 빨라지는 것은 상황상 생각하기 어렵다. 또 3시간 정도의 용암 도달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화산재로 자동차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내 정체를 일으켜 그 결과 늦게 도망치는 사람을 낳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그건 그렇고 영화에서도 자주 보지만 유사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정체에 휘말려 있어 슬슬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두 일제히 차에서 나와 달리기 시작하는 광경이 펼쳐진다. 그나마 아직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지금 단계에서 빨리 피난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걸어가라고 해도 아마 차로 도망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이 다 걷는다면 결국 비워진 도로를 자신의 차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책에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 다반사인 만큼 대비책을 적게 한정해두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실제 상황에서 그 대비책을 쓸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국민들도 각자 가족 구성원과 거주한 곳의 지형 등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 정부의 방침을 참고를 하되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대처법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만을 맹신했다가는 절멸은 순식간이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